안녕하세요. 23년도 제1회 CBT 전기기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번 보시면요.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영향이 아닌 것 찾으래요. 그럼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기자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만든 자속이 주자속, 계자에서 나오는 자속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주자속 또는 계자에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계자극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라는 거.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은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그러면 계자극에 영향을 준다. 그렇게 된 거 체크하시면 돼요. 그럼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그 영향들을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영향을 일으키냐면요. 주자속이 전기자에서 만든 자석이 누르다 보니까 자석이 찌그러져요. 그 찌그러지는 걸 편자작용이다 그럽니다. 그럼 편자작용에 의해서 중성측이 이동합니다. 중성측이 이동하면 브러시도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 브러시도 이동이야. 근데 이게 두 가지입니다. 발전기냐 전동기냐에 따라 달라. 발전기, 전동기. 발전기는 회전하는 방향으로 브러시가 이동됩니다. 중성측이 그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회전 방향이 답입니다. 근데 전동기는 발전기하고 항상 반대 현상을 일으키는 거니까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중성측 브러시 이동 방향 물어보면 발전기는 회전 방향이에요. 전동기라고 나오면 회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자석이 찌그러지면서 감자작용이라는 거 일으켜. 감자라는 얘기는 자석이 감소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석이 줄어들다 보니까 발전기, 전동기로 또 세분화돼서 두 가지가 나와서 발전기. 이 발전기 같은 경우는 자석이 줄어들면 끄는 자석이 줄어들었으니까 유기기전력이 감소됩니다. 그럼 부하에 걸리는 단자전압도 감소가 되겠지. 단자전압이 감소돼. 그러면 전압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곧 뭐다? 전압강이 생겼다는 얘기에서 전압강의 원인도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전동기랍니다. 이 전동기 같은 경우는 자석이 줄어들면요. 토크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또 토크가 감소되는데 회전수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래서 뭐 내용 정리하셨으니까 토크 T는 자속하고 비례 관계고요. 회전수는 자속하고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자석이 줄어들면 토크는 줄어드는 거고요. 자석이 줄어들면 회전수는 오히려 늘어난다는 거.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세 번째. 자석이 찌그러지다 보니까 자석이 편간 전압이 불균일해집니다. 그래서 편간. 정류자 편간. 전압이 불균일해져. 그래서 편과 편 사이의 전압이 불균일하다 보니까 섬락, 불꽃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섬락 발생한다. 섬락이라는 얘기는 불꽃이라는 얘기, 불꽃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나쁜 점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쁜 점들을 뭐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국, 보상건선을 설치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정리해 보셨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 적용하면 자속이 감소함으로 유기기전력이 감소한다. 감자작용에서 유기기전력이 감소된다 했으니까 맞고요. 발전기인 경우 회전 방향으로 기하학적인 중성측이 이동한다. 그 중성측이 이동하는데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한다. 맞는 거고요. 전동기는 회전의 반대 방향으로 중성측이 형성이 된다. 맞는 거죠. 그래서 전동기들 회전 반대 방향이다 했으니까 맞고 그러면 4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브러쉬에 의해 단락된 코일에는 기전력이 발생하므로 브러쉬 사이에 유기기전이 증가되는 게 아니고 단락전류가 증가됩니다. 단락전류가 커진다라는 거 그거만 좀 기억하시면 돼서 4번이 관계가 없는 거다. 그래서 1, 2, 3번은 다 맞는 거고요. 그리고 따로따로만 물어볼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 이제 2번 전격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무부하 부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분권 발전기가 있다. 계좌 저항이 45mm예요. 그럼 계좌 저항은 RF입니다. 계좌 전류 그랬으니까 IF죠. 전기자 저항이 25mm RA. 이때 유기 기전력이 얼마가 되느냐 그랬어요. 그럼 분권 발전기에 대한 유기 기전력이랍니다. 그럼 분권 발전기는 전기자가 안에 들어가 있고요. 계좌가 부하가 병렬로 들어가 있는 발전기지. 그래서 전기자와 계좌가 병렬로 되어 있는 거 그걸 갖다 뭐라 한다? 분권 발전기다 그래요. 그럼 이게 전기자 저항 RA라고 하고요. 요거 이제 분권 계좌 저항 RF라고 해볼게요. 그럼 전기자를 회전을 시키면 전기자를 회전하면은요 자속을 끌으면서 전압 E가 만들어져요. 그럼 유기전압에서 전기자 전류 IA가 흘러나온다. 전류가 쭉 가다가 부하와 계좌 쪽으로 논하죠. 그래서 계좌 전류 IF와 부하 전류 I로 논하집니다. 그럼 부하에 걸리는 단자 전압이 있겠지. V보이트. 그 다음에 부하의 단자에다 부하 전류 곱하면 출력이 얻어집니다. P는 VI, 단위는 와트. 그래서 요 그림은 뭐 내용 정리할 때 다 보셨을 거야. 그럼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분권 발전기에 대한 유기 기전력 E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유기 기전력은 단자 전압 V에다가요. 저항에 전기자 전류가 흐르면 전압가 생기니까 그거를 더한 값이 뭐다? 발생된 유기 전압입니다. 그럼 단자 전압도 없고요. 전기자 전류도 없고 전기자 저항만 줬잖아요. 그럼 찾아오셔야지. 그럼 단자 전압 V를 구할 때는요. 여기가 V보이트가 걸렸으니까 여기가 V보이트면요. 여기도 병렬이니까 V보이트. 여기도 병렬이니까 V보이트가 걸려. 그러면 계좌 전류에다가 계좌 저항 곱하면 그게 뭐다? 단자 전압 V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F에다 RF 곱하시면 돼요. IF라는 것이 얼마냐면 3. RF라는 것이 40. 그럼 곱해주면 120V가 되겠네. 그 다음 이제 전기자 전류 IA 구해야죠. 그럼 전기자 전류 IA 쭉 가다가 계좌 전류와 부하 전류 논아졌으니까 둘이 더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상에서 뭐라고 했냐면 부하다 그랬으니까 부하가 없어. 그럼 부하 전류가 0이네. 그러면 이제 IF 3, 부하 전류 0. 그럼 3A가 흐른 거죠. 그럼 갖다 이제 넣으시면 되겠네. 단자 전압이 120 플러스 IA라는 것이 3. 전기자 저항은 줬죠? 2ohm이라고. 2. 그럼 더해주면 126V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126으로 돼 있는 거 1번 찍으시면 돼. 그래서 뭐 공식을 아시면 그냥 바로 쓰시는 거고요. 그림상으로 다시 한번 본다면 이런 거다. 그 다음에 3번. 직류 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때 균합선이 필요한 직류기는 뭐냐요? 균합선, 균합모선이라고도 하는데 설치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 목적 그러면 병렬 운전을 안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야. 요게 이제 하나의 시험 문제고요. 설치 발전기래요. 균합 모선을 설치해야 되는 발전기는 직권이나 복권의 발전기를 병렬로 운전할 때는 꼭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권, 복권. 발전기는 병렬 운전시킬 때 꼭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 물어본 겁니다. 분권이나 타여자는 관계없어요. 직권이나 복권이 이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직권과 복권 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때는 균합 모선을 설치해야 된다. 왜? 병렬 운전을 안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직류 전동기랍니다. 속도 제어법이 아닌 거 찾으래요. 그럼 세 가지입니다. 계좌 제어법, 전압 제어법, 저항 제어법 맞아요. 근데 2차 여제법은 아니야. 이거는 이제 뭐냐면 유도 전동기에 대한 속도 제어 방식이다.
그 유도 전동기 중에서도 건선형 유도 전동기에 대한 속도 제어 방식 4번은 관계가 없고요. 그 특징만 좀 하나 알아두세요. 계좌 제어 방식 그럼 자속의 변화를 줘서 만드는 건데 정출력 제어가 가능하다. 그래서 다음 직류 전동의 속도 제어 방식 중에서 정출력 제어가 가능한 거 그럼 계좌 제어 방식 찍으시면 돼. 전압 제어 방식 그러면요. 제어 범위, 광범위하고 운전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이다. 그래서 제어 범위가 광범위하고 운전이 좋아서 안정적이다라고 나오면 전압 제어 찍으시면 돼. 뭐 저항 제어 방식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효율이 나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류로는 외워두시고 그래서 일단은 2차 여자법은 직류 전동기와 관계없고요. 유도 전동기에 대한 속도 제어 방식이다. 나머지는 맞고 그래서 정출력 제어 가능하다. 계좌 제어 방식. 제어 범위가 광범위하고 운전이 좋고 안정적이다. 그러면 전압 제어 방식. 효율이 나쁜 거는 저항 제어 방식이다.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돼. 그다음 이제 5번. 동기기에서 전기자 저항이 R, 반작용에 대한 리액턴스를 XA, 누설 리액턴스를 XL이라고 했을 때 동기 임피던스랍니다. ZS. 그럼 동기 임피던스 ZS를 구해라 그러면요. 전기자 저항 RA 플러스 J의 동기 리액턴스입니다. 그래서 이 XS라고 되어 있는 거는 동기 리액턴스입니다.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쓰면요. 전기자 저항은 R이라고 줬고요. 플러스 J의 동기 리액턴스는요. 반작용에 대한 리액턴스와 누설 리액턴스의 합입니다. 가로 닫고. 그 다음 이제 크기만을 구해라 그러면 실수 허수니까 복소수지 뭐. 루트. 실수 제곱이니까 I 제곱. 플러스 허수 제곱이니까 XA. 플러스 XL의 제곱입니다. 단위는 5. 그럼 답이 몇 번에 가 있냐면 4번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문제만 더 풀어본다면요. 시험 문제상에서 1차 전기자 저항 무시한다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그럼 전기자 저항 RA를 무시하라는 얘기는 0으로 보라는 얘기에서 전기자 저항은 리액턴스, 동기 리액턴스에 비해서 아주 조금이다 보니까 무시해버립니다. 동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기자 저항을 무시한다 그러면 동기 임피던스는 이게 0이니까 J의 XS지. 그래서 곧 뭐하고 같다? 동기 임피던스하고 같은, 리액턴스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동기 임피던스와 실용상 같은 것은 무엇이냐? 단 전기자 저항은 무시한다. 그럼 동기 리액턴스와 동기 임피던스 같은 거다. RA가 아주 작은 값이니까 무시해버리면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6번. 동기 발전기 단자 부근에 단락이 생겼을 때 단락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리액턴스에 대한 단락 전류의 관계를 그림화시키면 처음에는 아주 큰 전류가 흐르다 점차 감소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큰 전류가 흐르나 점차 감소된다. 2번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말로 나오는 거고요. 계산 문제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 하나만 적어 볼게요. 단락이 됐을 때 단락 전류 IS 구해라 그러면요. 한 상의 유기 전압을 동기 임피던스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2는 한 상의 유기 전압입니다. 곧 상전압이란 얘기, 상전압. 그래서 한 상의 유기 전압을 주면 동기 임피던스 나누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상에서 성간 전압 VL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럼 루트 3으로 나누셔야 돼. 3상일 때는 항상 동기 발전기는 뭐냐면 Y계선이 기준이어서 성간 전압 루트 3으로 나눠야지만 상전압이 나온다. 그다음 동기 임피던스로 나누시면 돼. 그래서 요 VL은 성간 전압을 줬을 때입니다. 성간 전압. 그다음 이제 하나만 더 써보면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를 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100의 I입니다. 단위는 암페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다 그러죠. 이거. 이 I는 전격 전류. 그래서 세 가지로 계산 문제를 해요. 한 상에 유기전압 주면 그냥 동기 임피던스 나누시면 돼. 상전압 준 거니까. 근데 성간전압 주면 Y 결선이 기준이니까 루트 3으로 나눠서 대입하셔야 되고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를 주면 이제 퍼센트 Z에서 100의 I로서 계산하시면 된다. 세 가지 좀 같이 좀 기억하시고. 그다음 이제 7번. 두 대 동기 발전기를 병렬 운전. 병렬 운전하고 있을 때 동기와 전류가 흐르는 경우가 어느 때냐? 그럼 병렬 운전 조건 5가지가 있습니다. 밑에다 쓸게요. 밑에다. 동기 발전기 두 대를 병렬로 운전하려면 그냥 운전하는 게 아니라 뭔가 조건이 있어야 해서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유기 기전력의 크기가 일치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위상이 같아야 돼. 유기 기전력의 위상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파수가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파형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째가 상회전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5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앞대가리 따가지고 크, 위, 주, 파, 상으로 외우셔야 돼서 크기가 같아야 되고 위상이 같아야 되고 주파수가 같아야 되고 파형이 같아야 되고 상회전이 같아야 되면서 병렬 운전 조건으로 틀린 거 고르라면 이 중에 없는 거 찍으시면 돼서 뭐 용량이 같다 이러면 관계가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크기가 같지 않을 때, 불일치했을 때 이때는 뭐냐면 무효순환 전류라는 것이 흐릅니다. 근데 이 무효순환 전류 다른 말로 쓰면은 무효 횡류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위상이 같지 않을 때, 불일치했을 때 이때는 이제 동기화 전류라는 것이 흐릅니다. 이 동기화 전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효횡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크기가 같지 않았다, 크기의 차가 생겼다, 그럼 무효순환 전류 또는 무효횡류가 흐른다. 위상이 같지 않았다, 위상의 차가 생겼다, 그럼 동기화 전류 또는 유효횡류가 흐른다는 거. 그 요 동기화 전류는 뭐 공식 계산 문제도 있고요. 그 유상차에서 발생되는 전력, 수수 전력 공식 계산 문제도 있어요. 그것도 뭐 내용 정리하시는 거에 한번 보시면 돼. 그럼 여기서 이제 동기화 전류니까 위상이 같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위상의 차가 생겼을 때 2번입니다. 만약에 무효순환 전류가 흐른다면 기전력의 크기 차가 생겼을 때 1번 찍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세 가지는 이제 종류로만 물어보니까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7번 풀어봤고요. 8번. 동기 전동기의 공급 전압과 주파수와 부하가 일정하게 했을 때 여자 전류의 변화를 생겼대. 그럼 여자 전류는 다른 말로 계자 전류입니다. 계자 전류의 변화를 시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근데 공급 전압과 부하를 일정하게 하고 계자 전류, 여자 전류와 전기자 전류 관계를 나타내는 게 뭐냐면 위상 특성 곡선입니다. 또는 이게 V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 해서 V곡선이라고도 하죠. 이 V곡선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이 가로축을 계자 전류 IF, 여자 전류를 놓고요. 세로축에다 전기자 전류 IA를 놓습니다. 그럼 이 동기 전동기는 역률 1로 운전이 가능해. 그러니까 역률 1 기준입니다. 1을 기준으로 해서
여자 전류를 증가시켰대요. 증가시켰다는 얘기가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자 전류가 늘어나면 자속이 늘어나. 그 자속 늘어나는 걸 과여자라고 그럽니다. 과여자. 과여자 상태가 되면 역률이 진상으로 갑니다. 진상. 앞선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럼 진상이 된다는 얘기는 C, 콘덴서라는 얘기에서 콘덴서 역할을 하게끔 돼 있어. 근데 만약에 여자 전류를 감소시켰어. 그럼 여자를 줄이면 자속이 줄어들잖아요. 자속이 줄어드는 걸 부속여자라고 합니다. 부족여자. 부족여자. 그럼 부족여자가 되면 역률이 지상으로 갑니다. 늦어진다는 얘기야. 늦어진다는 얘기 곧 코일이라는 얘기에서 리액터 역할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과여자 상태가 되면서 진상으로 가고요. 여자를 줄이게 되면 지상, 역률이 늦음 나서 부족여자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리액터 역할을 한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전기자 전류는 둘 다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만세 부르는 형태가 돼. 전기자 전류는 둘 다 증가되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돼서 역률을 변화를 시키게 되면 여자 전류를 변화가 시키면 역률이 진상, 지상으로 바뀌고요. 전기자 전류도 둘 다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변화합니다. 그래서 전기자 전류와 역률이 둘 다 변하게끔 돼 있어서 답 몇 번에 가 있냐면 4번입니다. 뭐 따로따로 물어본다면 여자 전류 증가했다. 역률이 진상이니까 앞서고 전기자 전류 증가한다가 답이야. 여자 전류를 감소시켰다. 역률은 지상이니까 늦고요. 전기자 전류는 증가다. 그래서 역률은 늦고 전기자 전류는 증가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 여자 전류 증가했다. 과여자예요. 그래서 콘덴서 역할을 한다라는 거. 여자 전류 감소시켰다. 그러면 부족여자 지상이 되니까 리액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 동기 조상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9번 용어에 대한 겁니다. 변압기에 대한 임피던스 전압 VS가 뭐냐요? 요거는 이제 변압기 임피던스에 전격 전류가 흐르면 전압가가 생겨. 그 변압기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가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흘렀을 때에서 3번입니다. 전격 전류가 흐를 때 변압기 내 전압 강하, 그걸 줄여갖고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10번. 와류선이 200W에 3300에 210V, 60Hz 단상 변압기에 50Hz 3000V의 전원을 사용하면 이때 변압기 와류선은 얼마냐? 그 와전류선은 시태선과 마찬가지로요. 1차 측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1차 측에서 나타나는 1차 전압을 이용하는 거예요. 2차 전압. 그래서 1차 전압 V1이 처음에 3300이었대요. 그때 와류선 PE1이 얼마가 나왔냐면 200W가 나왔답니다. 그때 이거를 전압을 얼마로? V2 이꼬로 얼마로 발생했냐면 3000으로 바꿨대요. 그때 와류선 PE2는 얼마겠느냐 물어본 거야. 그래서 전압을 3300을 공급했을 때는 와류선이 200W가 나왔는데 전압을 3300V로 바꿔주게 되면 와류선은 얼마나 되느냐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 와류선은요. 전압하고 제곱의 비례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비례식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PE1이면 V1의 제곱에 비례할 거고요. PE2면 V2의 제곱에 대해서 비례. 그럼 가까운 거 곱해서 좌변으로 가는 거니까 V1의 제곱에 PE2. 니꼬로. 먼 것끼리 곱해서 우변으로 가는 거니까 V2 제곱에 PE1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PE2 구하는 거니까 PE2는 곱셈 넘어가면 나눗셈 되는 거니까 V1, V2. 그 제곱가 묻고 그 다음 상대편 거 P1 곱하시면 되네. 그럼 V1은 처음에 공급된 전압이니까 3300. V2라는 것은 나중 거니까 3000. 그거 제곱. 처음에 와류선이 200.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로 띵띵 눌러보시면은 165.3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165.3으로 돼 있는 거 찍어주시면 돼.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그래서 와류선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거 그거 좀 기억하시고. 11번. 전용용 변압기에서 1차의 정연파 전압을 인가했을 때 2차의 정연파 전압 유기대에서는 1차에 흘려 들어갈 여자 전류는 기본파와 전류 외 주로 몇 고조파 전류가 포함이 되느냐. 근데 고조파라고 나오면 거의 99%가 3고조파입니다.
상고조파 성분이 된다는 거죠. 2번. 그다음 이제 12번. 권선 B가 A 대 1인 세 개의 단상 변압기를 데이터 Y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1차가 데이터 결선, 2차가 Y 결선이래요. 1차 단자 V1, 1차 전류가 I1일 때 2차 단자 V2와 2차 전류 I2를 구하래요. 단 저항과 리액턴스 및 여자들은 무시한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눈대중으로 풀 수는 없고요.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데이터 Y 결선이니까 1차가 데이터 결선이야. 2차가 Y 결선이랍니다. 앞에가 1차, 뒤에가 2차입니다. 그 다음에 1차에서 2차로 넘어갈 때는요. 권수비를 이용해야 돼. 권수비 A는 V2분의 V1입니다. 전류로 나타내면 I1분의 I2지. 그 다음에 그럼 권수비에서 넘어가는데 넘어갈 때 기준이 상에서 상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선간에서 넘어가시면 안 되고. 그럼 이제 하나씩 찾아볼게요. 1차 측의 전압이 V1이래요. 그럼 선과 선사의 전압을 걸어주면 이 데이터 결선 상에 걸린 전압이 있는데 데이터 결선 상이나 선간이나 전압 똑같으니까 얘가 V1이 걸리겠네. 그 다음에 이제 1차에서 2차로 넘어요. 상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는 전압은 2차 전압을 가는 거니까 V2야. 그럼 둘이 자리 바꿈 하시면 되지. 그럼 V1의 전압을 권수로 나누시면 뭐다? 그게 2차 측으로 넘은 상전압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이 선간 전압 구하래, V2. Y 결선에 대한 선간 전압은 이 상전압의 루트 3배만큼 커져서 A의 V1의 몇 배가 되냐면 루트 3배가 된다. 그래서 일단은 V2는 루트 3 A의 V1 돼 있어야 돼. 그러면 답이 3번 아니면 4번이 됩니다. 그래서 1차에서 2차로 넘어갈 때 권수비를 이용하는데 상에서 넘어간다. 그리고 Y 결선에 대한 전압 전류 관계. 그다음에 뭐 데이터 결선에 대한 전압 전류 관계는 알고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전류 건너가 보자. 1차 전류 I1을 흘렸대. 그럼 이 권선에 흐르는 전류, 상전류를 구해라 하면 데이터 결선이니까 상전류를 루트 3으로 나누셔야 돼. 그래서 상전류가 데이터 결선일 때는 선전류보다 루트 3배만큼 작으니까 그럼 이제 2차로 넘어온 상전류를 구해야죠. 우리가 구한 거는 I2 가는 거니까 I1 건너가서 곱해지면 되네. 그래서 A에다가 1차 측의 상전류 곱하시면 되지. 루트 3분의 I1.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2차 측에 오는 선전류의 I2. Y에서는 상이나 선이나 전류 똑같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지 뭐. A에 루트 3분의 I1이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들어가 있는 거 찍어보시면 답 몇 번에 가 있냐면 3번에 가 있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데이터 결선은 선간 전압하고 상 전압은 같습니다. 근데 선에 흐르는 전류는 상에 흐르는 전류의 루트 3배지 뭐. 만약에 Y 결선으로 돼 있을 때는 반대죠. 선 전류하고요. 상 전류는 같은 거고요. 선간 전압은 상 전압보다 루트 3배만큼 큰 거지. 그래서 그 관계 알고 있어야 되고 넘어갈 때는 권수 이용하는데 상에서 넘어가야 된다. 그거 좀 기억하시면 돼. 그다음 이제 13번. 어떤 변압기의 전압비래. 전압비인데 무부하시랍니다. 그럼 전압비, 무부하시 전압비를 준 거야. 무부하시의 전압비예요. 그럼 전압비는 V2분의 V1인데 무부하시니까 제로입니다. 부하가 없다는 얘기니까. 그게 얼마로 줬냐면 14.5 대 1이니까 14.5라는 얘기지. 1로 나눠봐야 그 자신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역률의 정격 부하에서 15 대 1이래. 정격 부하시랍니다. 부하를 연결했을 때 전압비, 2차 전격 전압으로 1차 전격 전압 나눈 거, 그게 15 대 1이니까 15라는 얘기입니다. 1로 나눠봐야 그 자신이니까. 그때 전압 변동률이 얼마냐? 그럼 전압 변동률은요. 정격 전압분의 무부하시 전압 빼기 정격 전압입니다. 아이고. 전압 변동률 구해라 그러면 정격 전압분의 무부하시 전압 빼기 정격 전압 곱하기 101%야. 근데 문제는 변압기는 부하를 항상 2차 측에다 거기다 보니까 2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2차입니다. 그럼 갖다 이제 집어넣으시면 돼. V2는 둘이 자리 바꾸면 하시면 되니까 15분의 V1이죠. 그 다음 V02는 둘이 자리 바꾸면 하시면 되니까 14.5 분의 V1이지. 빼기 V2는 15분의 V1 곱하기 100이네.
그럼 위아래 똑같은 거네. V1 다 똑같으니까 약분하면 1만 남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쓴다면 이렇게 되겠죠. 뭐. 밑에는 뭐 15분의 1, 위에는 14.5분의 1, 빼기 15분의 1, 곱하기 101%입니다. 이거 띠가띠가 이거 눌러보시면 몇 퍼센트가 나오냐면 3.45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에 가 있냐면 2번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무부하시에 대한 전압비, 전격 부하시에 대한 전압비를 줬으니까 무부하시 2차 전격 전압, 그다음 전격 부하시 2차 전격 전압 구해서 여기다 넣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14번. 4극 7.5kW래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이 와트를 주면 다 출력 준 겁니다. P. 60Hz인 3상 유도 전동기가 있다. 유도 전동기가 있대요. 전부하에 있어서 2차 입력이 7951에 P2. 이 경우에 2차 효, 이타2입니다. 2차 효율이 얼마냐? 단 기계손이 130이래. 기계손은 PM입니다. 그럼 우리가 2차 효율, 이타2라 합니다. 2차 효율은 효율이니까 입력에 대한 출력의 비인데 2차 효율이니까 2차 입력으로 출력을 나누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계손이 주어져 있으면 무조건 출력 옆에 쫓아다닌다라는 거. 기계손이 없으면 그냥 제로로 보시면 되는데 있으면 무조건 출력 옆에 플러스 하시면 돼. 그럼 P2라는 것이 얼마냐면 7950. 그러니까 출력은 7.5kW니까 7500W. 2차 입력이 7950이고요. 출력이 7.5kW니까 7500W죠. 플러스 기계손이 있으니까 130. 곱하기 101%입니다. 띵까띵까 눌러보시면 96%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다. 그래서 이 기계손이 없으면 그냥 제로로 보시면 되는데 있으면 무조건 출력 옆에 쫓아다닌다.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15번 문제 한번 보시면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 기동 시 2차 측의 저항을 넣는 이유가 뭐냐요? 그 2차 측의 저항을 넣는 이유. 그 2차 저항을 늘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이게 뭐냐? 비례추이의 원리인데 이 비례추이인데 첫 번째 2차 저항을 삽입하더라도요.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일정하다. 일정이란 얘기는 변하지 않는다. 불변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 2차 측의 저항을 삽입했을 때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되느냐? 항상 일정하다. 불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답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럼 2차 저항 I2를 증가를 시키면요. 기동 전류는 전류와 저건 반대니까 감소가 되겠지. 그 다음에 기동 토크는 거꾸로 증가됩니다. 그는 증가된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최대 토크 발생 시 슬립은 2차 저항 I2하고 비례 관계를 갖는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두 가지 들어가 있는 거 4번입니다. 2차 저항을 넣게 되면 기동 전류 줄일 수가 있고요. 기동 토크는 늘릴 수가 있다. 그것 때문에 이제 2차 저항을 갖다 집어넣는다라는 거. 그래서 답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6번. 유도 전동기의 안정 운전 조건은 어떻게 되냐? 단 TM은 전동기에 대한 토크고요. TL은 부하 토크고요. N은 회전수래요. 그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겁니다. 이 회전수에 대한 토크의 관계를 곡선화시키게 되면은요. 전동기에 대한 토크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TM. 그다음에 부하에 대한 토크는 TL 올라가요. 이 만나는 점이 임계점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갔을 때가 안정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기동을 시킬 때는 전동기의 토크가 부하 토크보다 커야지만 안정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전동기의 반항 토크보다 크게끔 해줘야 회전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변화율로 나타내면 이건 뭐야? 감소되고 있는 거잖아요. 전동기는. 부하 토크는 증가되고 있는 거여서 왼쪽은
속도에 대한 전동기에 대한 토크하고요. 속도에 대한 부하 반항 토크의 비를 비례했을 때는 전동기는 줄어드는 거고요. 이건 늘어나고 있으니까 부하 토크의 비가 더 컸을 때 그때 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에 대한 부하 토크의 비가 속도에 대한 전동기의 토크 비보다 크다라는 거. 그때가 이제 안정점이다. 답 1번입니다. 같으면 이제 임계가 되는 거고 반대로 돼 있으면 불안정하다.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돼서 좀 뭐 계산하는 문제는 아니니까 좀 뭐 부동어만 잘 외워두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13번. 삼상 전압 조종기의 원리는 어느 것을 이용하느냐 그런데 삼상 유도 전동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삼상 유도 전동기의 원리를 이용한다. 그래서 삼상 교류에 의한 회전자기를 이용하게끔 돼 있어서 삼상 유도 전동기를 활용한다라는 거. 18번. 농형 유도 전동기랍니다. 기동법이 아닌 거 찾으래, 아닌 거. 그럼 이제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농형이랍니다. 농형의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전압을 직접 인가한다 해서 전전압 기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뭐 직입 기동이라고도 해. 그다음 두 번째 Y 데이터 기동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동을 시킬 때는 Y를 쓰고 운전은 데이터로 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기동 보상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동 보상 기법 뭐 단권 변압기를 이용해서 탭 변환시켜서 전압을 조종해서 기동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네 번째 리액터 기동이라는 것도 있어. 그래서 1차 측에다 코일을 집어넣어 갖고 전압을 감하게끔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리액터 기동 방식이다 그래요. 리액터. 그다음에 하나 더 쓴다면 굳이 1차 저항 기동 방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1차 측에다 저항을 넣어서 전압을 다운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뭐 하나 더 쓴다면 이 두 개를 병행해서 쓰는 게 있어요. 두 개를 혼합해서 쓰는 거. 기동 보상 기법과 리액터를 기동 혼합해서 쓰는 게 콘돌포법입니다. 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농형 기본 5가지에서 전압을 직접 인가하는 직입 기동 방식 또는 전전압 기동 방식, 기동을 할 때는 Y로, 운전은 데이터로 하는 Y 데이터 기동 방식, 단권 변압기 이용해서 쓰는 기동 보상 기법이라는 게 있고, 리액터 코일을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 1차 측에 저항을 넣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 두 개를 혼합해서 쓰는 게 이제 콘돌법이라는 것도 있고서 총 5가지가 있다는 거. 근데 이제 부가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전전압 기동 방식은 소용량에서 써서 5kW 이하다라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고 이하. 그다음 Y 데이터 그러면 5에서 15 사이에서 쓴다라는 거. 그다음 기동 보상 기법 그러면 15kW 이상. 이상에서 쓴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이 Y 데이터 기동 방식에서 하나만 더 아셔야 될 게 기동 전류하고요. 기동 토크는 3분의 1로 감소된다라는 거 좀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Y 데이터 기동 시 기동 전류와 기동 토크는 어떻게 되냐? 그럼 3분의 1로 감소된다. 그거 좀 하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권선형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권선형. 권선형 유도 전등의 기동 방식은 두 개만 외우시면 돼요. 2차 저항을 이용하는 2차 저항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2차 저항 이용하는 거 기동 저항 기법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게르게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종류만 좀 알아두시면 돼서 2차 저항기법, 다른 말로 기동 저항기법이라고 하고요. 또는 게르게스법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권선형에 대한 거 이런 것이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1번 전전압 기거 첫 번째 써드렸고요. Y 데이터 두 번째 써드렸고요. 기동 보상기 세 번째 써드렸으니까 맞고요. 2차 저항에 의한 거는 뭐다? 권선형 유도 전동기입니다. 농형이 아니고서 4번이 틀렸어. 그리고 요 부가적인 것들도 좀 같이 좀 알아두시면 시험에 좀 출제되는 것들인가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번. 교류 전동기에서
브러쉬 이동으로 속도의 변화가 용이한 전동기는 뭐냐 그랬는데 실학의 전동기입니다. 실학의 전동기는 브러쉬 이동으로 속도 제어가 가능하다.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20번. 단상 정류자 전동기 일종인 단상 반발 전동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해당되는 거. 그러면 아트킨손 전동기입니다. 요거 말고 이제 두 개가 더 있어요. 톰슨 전동기. 그다음에 세 번째가 대리 전동기. 문제를 뭐 거꾸로 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상 반발 전동기에 속하지 않는 거. 그럼 아트킨손, 톰슨, 대리를 제한 나머지 하나 찍고 나오시면 답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사 문제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